한 남자와 결혼한 뒤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된 여자. 하지만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됐고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다가 죽었어요. 사랑인가 계산된 살인인가. 사람들은 그녀를 노르웨이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렀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던 그녀의 진술, 그리고 재판에서 드러난 치밀한 계획의 실체까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노르웨이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린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녀의 진술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많은 의문이 생기고 그녀가 한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이번 사건은 평범한 결혼 생활처럼 보였던 어느 부부의 일상에서 시작돼요. 그들은 2003년에 만났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몇 년 후 남편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그 이후 밝혀진 아내의 행적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이 여성, 베르날레테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겉으로는 헌신적인 아내였지만 그녀가 남편의 사망 전후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보면 그리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남편이 사망했다고 신고했을 때의 통화 내용은 평범한 아내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달랐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목숨을 앗아가기 전에 남편의 전 재산을 상속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사망하자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죠. 남편은 독살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사망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언론은 그녀를 블랙 위도우, 즉 남편을 죽이고 그 유산을 가로챈 냉혈한 여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노르웨이 전체가 이 재판에 주목하게 됐죠. 첫 번째 재판에서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지만 항소하면서 사건은 더욱 꼬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증거와 그녀의 또 다른 행동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단순한 피해자인지 아니면 계획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인지 헷갈리게 되죠. 베르날레테는 재판에서 줄곧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고 남편 없이 사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반박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남편이 사망하기 전 며칠간의 그녀의 행동이었어요. 베르날레테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게 했고 심지어 남편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계속 집에 머물게 했어요. 약물의 복용량도 일정하지 않았고 이것이 독살 의혹을 키우는 핵심 증거 중 하나였죠. 또한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충격에 빠진 모습이라기보단 매우 체계적으로 행동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례식장에 연락한 것이 아니라 유산 정리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보험사에도 곧바로 연락했고 남편의 사망 진단서가 발급되자마자 바로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시작했죠. 수사팀은 그녀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했고 거기서 수면제 과다 복용 시 반응, 사망 판정 기준, 독극물 검출 시기 같은 검색어들이 발견됐어요. 물론 그녀는 그건 단지 건강 문제 때문에 검색한 것일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그 시점과 검색 내용은 너무도 결정적인 정황 증거였죠. 심지어 그녀는 재판 도중에도 계속해서 상속 문제를 언급했고 남편과의 감정적인 관계보다는 자신이 받을 몫에 더 집중한 모습이 강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배심원단은 결국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드디어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베르날레테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녀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독살했으며 그 목적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이었죠. 재판부는 그녀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실행했고 그 뒤로도 후회나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어요. 판사는 그녀의 침착한 태도, 그리고 피해자인 남편에 대해 말할 때조차 감정 없이 이성적으로만 말하는 모습에 주목했죠. 이 판결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블랙 위도우라는 별명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언론은 그녀의 미소, 교묘한 언변, 그리고 사건 당시 보여준 행동을 조명하며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가진 인물로 묘사하기도 했죠.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베르날레테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예상치 못한 국면이 펼쳐졌어요. 그녀의 변호인은 원심 재판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됐다고 주장했고 일부 증거가 제대로 해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운 전문가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한 양리학 전문가는 남편의 체질과 당시 복용 약물을 고려하면 사망 원인이 정확히 수면제 때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진술했어요. 이 증언은 재판의 판도에 의외의 영향을 끼쳤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고의적 살인이 아닌 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로 죄명이 바뀌고 형량도 감경됩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언론은 즉시 살인범이 더 가벼운 죗값으로 풀려난다며 비판했고 유족 역시 강하게 반발했죠. 항소심 판결 이후 베르날레테는 몇 년형을 살고 출소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은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했고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의 죽음은 사고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차분한 말투와 감정 없는 태도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죠. 사건 이후 그녀는 노르웨이 사회에서 일종의 공포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어요. TV 다큐멘터리, 팟캐스트, 심지어 범죄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사건이 자주 인용됐죠. 그녀는 감정 없이 치밀하게 움직이는 범죄자의 전형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평범해 보이는 아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행동했는지에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웃고 여행하고 사진을 찍던 그 시간이 결국 그녀에게는 유산 상속을 위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점이죠. 유족은 여전히 그녀의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고 남편의 여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는 연기를 너무 잘했다. 법정에선 피해자인 척, 세상에선 사랑하는 아내인 척. 하지만 진실은 오직 그녀만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후 베르날레테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잊지 않았고 그녀가 한 말들과 행동은 여전히 의심과 의문을 남기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요.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정말 알고 있는 걸까? 이것이 노르웨이의 블랙 위도우 베르날레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라 말했죠. 진실은 정말 밝혀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 모두가 속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남긴 찜찜한 여운처럼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진실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